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현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 우리 주식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좀 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오늘은 또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삼형제 때문에 시장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가총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어제 이제 급락하기 전에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 세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거의 90조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총이 많이 불어나 있다 보니까 네. 어저께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대규모 차익 매도를 막 쏟아내버리니까 얘네들이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서 그냥 다 같이 동반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지수 왜곡이 좀 심해진다는 게 단순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를 떠나서 등치가 아주 커져 있는 이 종목들 쪽으로 거래량이 완전히 쏠려버리니까 오늘도 지금 코스닥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지금 다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시장에 대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쑥쑥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오후장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온 게 바로 그런 요인 때문이었다. 오늘도 지수는 이제 다행히 코스피 지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시 전고점 이제 트라이를 하면서 네.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뭐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급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그룹주들 쪽으로 쏠려 있는 수급 심화가 조금 눈에 띈다라고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내일이 이제 결국 디데이거든요. 선물 옵션 이제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이제 수급 왜곡이라든지 또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쏠려 있는 수급 심리가 분명히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네. 중소형주들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분명히 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벌써 IT 종목이나 일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좀 감지된다. 제가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업종 대표주들 쫓아가면 분명히 이제 고점에 좀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대형주들이 이제 주가를 이제 신고가를 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이제 랠리를 펼칠 때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뒤따라가는 분위기니까 지금 시차가 조금 생겼지만 따라가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네. 좀 생길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어제 이제 시장 급락으로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IT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셀트리온 지수의 왜곡 심화로 좀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좀 단기에 급락한 중소형 제약주라든지 뭐 설명해주신 것처럼 IT라든지 2차 전지 섹터의 주도 업종들을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네. 정도로 우리 매니저님 말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본격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어제 언급해주신 엑시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이거든요. 네. 제가 더러운 시장이라는 표현을 하려다가 지금 좀 참았는데 결국은 해버렸는데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 말고는 시장에서 지금 철저히 좀 소외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중소형주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뭐 자와전자라든지 디바이스 ENG, 제우스,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어제는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종목도 오늘 뭐 장중에 한 7%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사상 최고가 또 돌파 시도가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2주 신고가는 한번 뛰어넘었고 사상 최고가는 이 종목이 이제 상장됐을 2015년에 만들었었던 19,000원의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제 16,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한번 진행이 되면서 고점 부근에 이제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이 잘 연출이 됐고 요즘에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특히나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지금 9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다.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내면 생산해낼수록 또 많이 필요한 게 또 그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터 장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바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엑시콘이라는 테스터 장비 회사가 원래는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증, 무려 120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런 고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비교를 조금 해드려 보면
제우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을 이제 넘어갈 때 한 방에 뚫고 넘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돌파 시도가 이렇게 쭉 한번 나오면서 윗꼬리도 달리고 다시 되눌리고 윗꼬리 달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네. 강하게 이제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고점을 딱 뚫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오는 거죠.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당연히 딱 직전 고점 뚫어내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갈랑 말랑 하면서 눌림목 만들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이제 돌파가 나오니까 3만 원짜리에서 4만 원까지 가는데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한 이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네. 엑시콘의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1차 목표가 17,000원 말씀드렸는데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또 목표가 또 상향 조정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또 같은 날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뭐 어보브 반도체 12월 8일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목표가 제시해 주셨던 게 15,500원인데 지금 터치를 또 한 종목이죠. 네, 그때가 아니고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제가 어보브 반도체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소개해드릴 때 이 종목이 막 13,500원, 13,600원까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 장중에 이제 눌림목을 이용해서 조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어제 오후장에 눌림목을 충분히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늘 오전장에 지금 3분봉 보시면 목표가도 원래 제가 15,000원 하려다가 매수 가격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를 500원 정도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15,500원 딱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장 출발하자마자 한 1, 20분 만에 바로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15,500원 딱 찍고 지금 옆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이 종목은 뭐 시원하게 고점을 뚫어놓은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절반 정도 수익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이 사실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로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오늘 또 테슬라는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버는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부를 완전히 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분야도 합종 연행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네.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리뷰해 주시는 게 다 반도체 중심인 것 같은데요. 네. 동훈 아나텍이요. 10월 29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현재 20%에 가까운 또 순조로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죠. 네, 동훈 아나텍도 이제 11,000원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요 종목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 동훈 아나텍이 이제 차트를 조금 분석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종목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금 박스권 행보를 좀 하다가 한번 이렇게 강한 거래를 좀 붙이면서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상승 시도가 한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이런 차익 매물들에 조금 밀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수렴이 돼버렸거든요. 키높이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요만큼 높아졌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이제 수렴이 된 상태에서 오늘 양봉을 살짝 만들면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라인을 딱 두 개를 그어 놓고요. 요 안에서 트레이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제 시초가 근처가 주가가 이제 한 9,600원 정도였기 때문에 네. 9,500원 정도 하단까지 빠지면 매수, 11,000원 위로 올라가면 수익 실현 이런 관점으로 이제 분명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딱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는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동훈 아나텍은 여러분들께 이제 칩리스, 팹리스와 관련된 이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제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 업황도 하웨이에 대한 제재 때문에 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수혜가 네. 미리 이제 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동훈 아나텍도 뭐 지금 자리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한 10에서 15% 정도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보이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고요. 네. 바로 문자 사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문자
오, 이런 번호도 있네요, 매니저님. 5555님의 네. 사연이에요. 오타 아닌가요? 정말 5라는 번호가 있나요? 오, 신기하네요. 네. 처음 보는데 아시아나 항공 주셨어요. 6,200원의 비중 60%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주셨어요.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과 이제 대한항공의 합병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한번 움직였어요. 네. 실제로 이제 매각을 하려다가 이제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이제는 항공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을 결국 주목해야 되겠죠. 여객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과연 언제쯤 회복되겠는가?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여객 수요도 좀 회복이 분명히 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대한항공은 오히려 여객 자석을 뜯어내가지고요, 화물용으로 지금 비행기를 다 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이유가 네. 오늘도 이제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원료를 유럽 쪽으로 이제 수송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대한항공은 여객은 상당히 좀 안 좋지만 오히려 화물 운송 쪽이 워낙 실적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여객 쪽 비중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네. 이 여객이 회복될 때까지는 네.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매각이라든지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만 네. 목표가를 설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튜브 실시간 사연도 하나 받고 가볼게요. 오늘 네. 핫 아메리카노님의 네. 사연이에요. 늘 감사합니다. 동진 세미캠 32,000원에 비중 20%인데요.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사연 주셨네요. 32,000원이면 뭐 한 어제 그제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매수가 좀 되셨을 것 같네요. 이제 소재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또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급락을 할 때 동진 세미캠이 제법 강하게 장중에 8% 넘게 또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네. 동진 세미캠이 움직이니까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는 소재 기업도 강하게 상승이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도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독주 속에서 그나마 소재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당연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8,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시간이 뭐 조금 걸릴지라도 충분히 전고점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툰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바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드린다는 차원에서 87,400원의 SK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SKC라는 종목이 9만 원대 이제 돌파 시도가 한번 딱 들어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눌림목이 조금 진행이 좀 되면서 네. 가격 조정은 조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완벽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오르락내리락 좀 하는 것 같지만 올랐다가 조정 주고 올랐다가 또 조정 주고 이러면서 상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10만 원 뚫고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원래는 이 SKC라는 기업이 본업은 이제 화학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린 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섬유라든지 이런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SKC도 같이 이제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SKC의 주가를 볼 때는 본업보다는 이제 동박,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동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쵸.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하는 화학주가 결코 아니라 SKC는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SK가 지분 41%를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SK 이제 그룹 계열사들의 핵심적인 이제 소재 기업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네. SK 넥실리스라고 하는 동박엔사를 인수하면서 그쪽 분야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증설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증설과 관련된 효과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증설을 한 결과는 결국 수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내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10만 원, 11만 원 충분히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감안을 좀 해보면 3만 톤에서 거의 뭐 4만 8천 톤까지 증설이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60% 가까이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증설에 대한 가시적인 이제 계획이 나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동박 시장의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 고객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테슬라가 사가든 뭐 LG화학이 사가든 삼성 SDI가 사가든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금 동박을 네. 사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 말 이제 증시가 폐장하기 전에 SKC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SKC 솔믹스, SK텔레시스를 흡수합병을 해가지고요. SK그룹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게 SK텔레콤하고 네, 네. SK하이닉스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SK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양대 축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 케미컬, CMP 패드라든지 세라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해내는 네.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SKC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모멘텀을 본다면 SKC는 더 이상 화학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기업인 성장주로 봐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것도 들었었거든요. 그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해야겠죠. 그 네네. 탄소제로 친환경 정책 수혜주로도 또 이 아우, 종목 맞아요.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SKC가 지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내년에 이제 탄소제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추진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든 생산을 할 때 이 탄소제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그룹 안에서 그걸 또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와 SKC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네. 정책 수혜주로도 분명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매수 가격은 87,400원이었나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10만 원 정도 잡아보고 손절 네. 가격은 7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SKC 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지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방금 예담 아나운서가 질문한 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바이든 후보의 어떤 정책 수혜주를 준비해왔거든요. 오, 딴거 아니죠, 네, 우리? 네, 1,800원에 네. 진성 T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절대로 짠 거 아니고요.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이 진성 TC라는 종목 제가 오늘 왜 준비를 해왔는지 간략하게 이제 투자 포인트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국 의회가 이제 추가 부양책 합의가 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양책의 금액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2조 달러 이상 얘기하다가 지금 9천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급하게 부양책을 일단 합의를 좀 해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내년에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 패키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의회의 이제 계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실물 경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좀 될 수밖에 없다. 네. 건설 중장비 이제 하부체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진성 TC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내년에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질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가파르게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내년에 분명히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회사다. 미국의 이제 캐터필라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설 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이 캐터필라는 매일같이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캐터필라의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진성 TC인데 이 종목은 아직도 뭐 직전 고점을 뚫질 못하고 한 3개월 가까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숨고르기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우리 예담 아나운서가 말씀해줬던 것처럼 탄소 제로 정책을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공격적으로 추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건설 기계 장비 하부 구조를 만드는 진성 TC가 도대체 어떻게 친환경하고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탄소 제로를 만들려면 결국 수소 발전소 만들어야 되죠. 풍력 발전 만들어야 되죠. 전기차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많이 만들려면은 그에 따른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 설비 투자를 할 때 네. 건설 기계 장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와 관련된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건설주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왠지 환경이랑은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충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 수소 발전, 친환경 발전 하려면은 건설 기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네.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8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직전 고점까지가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남아있는 자리니까 네. 12,500원까지 공략하면 뭐 한 1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룸이 남아있죠. 12,500원 정도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9,800원 정도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길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진성T 씨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